어르신 여러분, 지금 혹시 형광조끼 입고 추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계십니까? 한 달 내내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고작 29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인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커피 마시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러분보다 3배, 4배 많은 월급을 챙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일하다가 쉬는 날에도 월급이 나오고 1년 일하고 그만두면 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실업급여까지 타갑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꿈 같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왜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공무원은 나한테 이런 자리는 쏙 빼놓고 맨날 쓰레기 줍는 공익형 일자리만 추천해 주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끼리만 해먹으려고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님,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아름아름 소개해주는 이 알짜배기 꿀보직을 오늘 제가 낱낱이 까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시장에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여러분만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전히 29만 원 푼돈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단순히 일자리 몇 개 소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내년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 더 찍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1,000만 원이라니 거짓말 같으십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남들 다 하는 29만 원짜리 공익형 일자리, 1년 11달 꼬박해봤자 319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한 달에 76만 원은 기본이고 주유수당에 연차수당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벌써 여기서만 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10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습니다. 계약 끝나면 그냥 끝입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은 다릅니다. 1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최소 120일 동안 하루 6만 3천 원씩, 계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차이 900만 원에 실업급여 900만 원까지 합치면 무려 1,8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래도 거짓말 같으십니까? 지금 이 정보를 아는 똑똑한 노인들은 이미 신청서 내고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계신 겁니다. 공무원들이 왜 이 좋은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까요? 귀찮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실업급여 받는 법, 주유수당 계산하는 법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한테는 쓰레기 줍는 게 최고입니다 하고 신청서 한 장 던져주는 게 자기들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정작 주인인 우리한테는 싸구려 일자리만 던져주고 좋은 건 자기들끼리 쉬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2026년부터는 일자리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90%가 밖에서 춥고 덥게 일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52%가 실내 근무입니다. 은행에서 번호표 뽑아주는 일, 우체국에서 주소 적는 거 도와주는 일,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도와주는 일.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비 오면 비 안 맞고, 눈 오면 눈 안 맞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핑계로 아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가족에게만 몰래 전화해서 어머니, 이번에 우체국 자리 났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고 빼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나라 위에 세금 내고 헌신했는데 늙어서까지 29만 원 받으면서 찬밥 신세 당해야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착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수백만 원씩 펑펑 퍼주면서 우리 노인들한테는 예산 없다, 자리 없다, 핑계만 댑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그 공무원들이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꿀 보직 리스트를 억지로 꺼내서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자리인 거 알았다고 쳐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댓글 보니까 자격증이 4개나 있는데 떨어졌다.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은 똑똑한 노인, 잘난 체하는 노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문장만 외워서 가시면 면접관이 아니라 면접관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비법까지 제가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국가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봅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내년에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 주고 친구들한테 밥 사고 여행도 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 피 같은 돈을 공무원 가족들한테 뺏기실 겁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배워서 찾아오실 겁니까? 오늘 영상은 그냥 듣고 흘릴 영상이 아닙니다. 메모지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자식들 불러서 같이 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날짜, 제가 알려드리는 멘트,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적어가서 써먹으십시오. 공무원들이 숨긴다면 우리가 찾으면 되고, 안 알려준다면 우리가 배워서 뺏어오면 됩니다. 저 강도훈이 2026년 여러분을 노인 일자리 계급도의 맨 꼭대기, 귀족 일자리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공무원도 벌벌 떠는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깨부셔야 할 고정관념, 바로 노인 일자리 계급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급이라는 좀 무서운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판은 정확하게 2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한 달 29만 원짜리 공익형 일자리. 저는 이걸 편의상 노예 계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똑같은 노인인데도 따뜻한 실내에서 대접받으며 일하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챙겨가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이건 귀족 계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아마 90% 이상은 29만 원짜리 공익형 조끼를 입고 계실 겁니다. 왜냐고요? 주민센터나 복지관 공무원들이 그것만 알려줬으니까요. 가서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 어르신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쉬운 거 하세요 하면서 쓱 내미는 신청서. 그게 바로 29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배려인 줄 알고 고맙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으셨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싸구려 노동력으로 부려먹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신 겁니다.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공익형 일자리,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받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9,600원 꼴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주는 돈이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환경입니다. 여름에는 그 더운 땡볕 아래서 잡초 뽑아야 하고 겨울에는 살을 애는 칼바람 맞으면서
쓰레기 주워야 합니다. 교통 정리한다고 매연 마셔가며 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치료비가 더 나옵니다. 29만 원 벌려다가 병원비 290만 원 깨지는 게 공익형 일자리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제가 귀족 일자리라고 부르는 사회 서비스형을 봅시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월급부터가 깡패입니다. 기본급이 월 76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공짜로 더 줍니다. 거기에 연차 수당도 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실수령액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공익형 29만 원에 3배가 넘습니다. 똑같이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서는데 누구는 29만 원 받아오고 누구는 100만 원 받아옵니다. 1년이면 7, 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큰 돈을 포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돈만 많이 주느냐? 근무 환경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99%가 실내 근무입니다. 은행, 우체국, 도서관,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공서 같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추울 지경이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와서 따뜻합니다. 먼지 마실 일도 없고 차에 치일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번호표 뽑아주고 아이들 낮잠 잘 때 옆에서 지켜봐주고 책장에 책 꽂아주는 일입니다. 힘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익형보다 몸은 훨씬 편한데 돈은 3배를 줍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강 소장 양반,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 왜 공무원들은 나한테 맨날 쓰레기 줍는 것만 시켰어?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치사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회 서비스형은 귀찮거든요. 공익형은 그냥 인원수 채워서 빗자루 쥐어주면 끝입니다.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은 근로계약서도 써야 하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주휴수당 계산도 해야 하고 파견 나갈 기관이랑 조율도 해야 합니다. 행정 업무가 10배는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이 오면 그냥 제일 편한 공익형 신청서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똑똑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노인, 아니면 자기네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만 슬쩍 사회 서비스형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고 현대판 계급사회입니다. 아는 놈은 따뜻한 데서 100만 원 받고 모르는 분은 추운 데서 29만 원 받는 겁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어려운 일 못해. 나는 컴퓨터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안 시켜줄 거야.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패배의식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대단한 기술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 금융 업무 지원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먹으시는데 여러분이 돈 세고 대출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구에 서 있다가 손님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번호표 기계 앞에서 어르신 오시면 여기 누르세요 하고 눌러주는 게 다입니다. 우체국 행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상자 나르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소 쓰는 거 헤매면 옆에서 볼펜 빌려주고 여기다 이름 쓰세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는 더 좋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느라 정신없을 때 옆에서 아이들 낮잠 자는 거 토닥거려주고 간식 먹을 때 접시 날라주는 일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쓰레기 줍고 잡초 뽑는 것보다 100배는 쉽습니다. 60년, 70년 인생 경험 다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이 정도 눈치코치도 없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시니어 치안 지킴이라고 해서 그냥 동네 파출소에 앉아 있거나 은행 ATM 기계 옆에 서 있는 게 일인 곳도 있습니다.
제복 입고 모자 쓰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경찰인 줄 알고 함부로 못합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범죄 예방이 된다고 해서 돈을 줍니다. 이렇게 꿀 같은 보직들이 널려 있는데 왜 아직도 29만 원이라는 푼돈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팔고 계십니까? 2026년 노인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정부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리는 넘쳐나는데 정작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달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겁먹고 공익형에만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눈을 뜨시셔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동네 복지관, 시니어 클럽 가셔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나 공익형 안 합니다. 나도 사회 서비스형, 그 100만 원짜리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할 수 있소 하고 큰 소리 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심지어 75세, 80세 어르신도 건강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이 면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대기업 면접처럼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증 4개나 가진 똑똑한 분들이 여기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반면에 스펙 하나 없는 분들이 떡하니 합격합니다. 도대체 면접관들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면접관의 머릿속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답만 쏙 골라서 말하는 비법. 자격증 하나 없어도 백전백승하는 면접의 기술을 다음 2부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신청서 내봤자 광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숨겨진 돈 보따리입니다. 제가 앞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월급이 3배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차이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가족들한테만 몰래 귀뜸해주는 이 엄청난 혜택들을 오늘 제가 싹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듣고 나면 그동안 공익형 일자리 하셨던 분들 억울해서 잠도 안 오실 겁니다. 가장 먼저 터뜨릴 폭탄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 하고 나서 실업급여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99%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29만 원짜리 공익형 일자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그만두는 순간 남는 건 빈털터리 뿐입니다.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고맙다고 수건 한 장 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은 다릅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1년, 보통 10개월 정도 계약하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일이 없어지면 나라에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실업급여를 줍니다. 금액이 얼마냐고요? 최소 하루 6만 원 돈으로 계산해서 120일 동안 나옵니다. 다 합치면 무려 7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월급 100만 원씩 받아서 1200만 원 벌고 일 끝나고 나서도 실업급여로 7, 800만 원을 또 챙겨갑니다.
29만 원짜리 공익형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의 5배, 6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격차고 부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절대 먼저 말 안 해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4, 63 되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야 나중에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평생 타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65세 넘어서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이 확 줄어들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회 서비스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노후자금 몇 천만 원을 버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65세 넘으신 분들은 혜택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업급여 말고도 챙길 게 산더미입니다. 바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입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비 와서 하루 쉬면 일당 날아갑니다. 공휴일이라서 쉬면 돈 안 줍니다. 무노동, 무임금, 아주 냉정합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다릅니다. 일주일에 닷새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공짜로 더 줍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통장에 돈이 꽂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달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쉬고 싶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 할 때 연차 쓰겠습니다 하고 쉬면 됩니다. 쉬는데도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진짜 직장인이고 이게 진짜 대접받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장수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잘 안 알려주는 꿀단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통 수십 명, 수백 명 됩니다. 담당자 혼자서 이 많은 어르신들 출석 체크하고 공지사항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참여자 중에서 반장이나 팀장을 한 명 뽑습니다. 하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아침에 오시면 김씨 왔나 이씨 왔나 출석부 체크하고 내일은 쉽니다 하고 문자 한 통 돌리는 게 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월급 외에 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줍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점잖으셔서 아이고 나는 그런 감투 쓰는 거 싫다 하고 뒤로 빼십니다. 그게 돈 버리는 겁니다. 면접 보러 가셔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스마트폰 좀 만질 줄 아니까 반장 시켜주시면 출석 체크랑 문자 돌리는 거 제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업무 덜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무조건 합격이고 들어가자마자 반장 달고 월급 1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남들 76만 원 받을 때 여러분은 반장 수당까지 합쳐서 90만 원, 10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마다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겠다고 손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공익형과 사회 서비스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대우입니다. 공익형 일자리 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보상받기가 까다롭고 금액도 적습니다. 그냥 자원봉사하다 다친 걸로 칩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쉬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나옵니다. 내 몸 지키는 안전장치부터가 급이 다릅니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일하시면 직원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우해 줍니다. 길거리에서 조끼 입고 담배꽁초 주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어깨가 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나이 먹어서 대접받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공무원들은 이런 좋은 걸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 안 해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붙잡고 이건 고용보험이 어떻고 주유수당 계산이 어떻고 설명하려면 입 아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권력인 세상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챙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실업급여, 주유수당, 반장수당, 이거 수첩에 딱 적어 놓으셨다가 상담하러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 사회서비스형 신청할 건데 나중에 실업급여 대상 됩니까? 반장하면 수당 더 줍니까? 하고 꼬치꼬치 캐물으십시오. 그러면 담당자가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 어르신은 보통이 아니구나. 대충 얼버무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숨겨뒀던 진짜 좋은 자리를 내놓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월급 3배, 실내근무, 실업급여 900만 원, 반장수당 120만 원. 이걸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률입니다. 좋은 건 남들도 다 압니다. 특히 이런 정보 빠른 강남 어르신들은 벌써 준비 다 끝냈습니다. 자격증도 많고 학력도 높은 분들이 몰려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증? 없습니다. 컴퓨터?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말하기의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스펙 화려한 전직 대기업 임원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문장을 말하는 여러분이 합격할 확률이 10배는 더 높습니다. 도대체 그 마법의 문장이 무엇인지 면접장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필승 전략을 다음 3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돈 보따리를 풀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4개나 가진 전직 대기업 부장님이 노인 일자리 면접에서 떨어지고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신 할머니가 합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아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면접관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떨어진 부장님은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왔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면접관들의 속마음을 해킹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탈락 1순위가 됩니다. 받아 적을 준비하십시오.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20, 30대 새파랗게 젊은 복지사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 못하는 노인. 아닙니다. 바로 말 안 듣고 가르치려 드는 고집 센 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절대로 입이 찢어져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첫째,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100% 불합격입니다. 면접관은 지금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 거지 자기를 가르쳐줄 상전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대기업 이사였네, 부하 직원을 100명이나 거느렸네 하는 자랑을 늘어놓는 순간 면접관은 아, 이 어르신은 시키는 일은 안 하고 훈수만 두겠구나 하고 X표를 칩니다. 과거의 영광은 술자리 안주로만 씹으시고 면접장에서는 철저하게 신입사원의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둘째, 심심해서 나왔어.
용돈이나 벌려고 왔어. 이 말도 절대 금물입니다.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면접관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 이 사람은 절박함이 없구나. 일하다가 좀만 힘들거나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구나.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돈 벌러 온 거 맞지만 면접장에서는 돈 이야기 꺼내는 거 아닙니다. 셋째, 나는 늙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 몰라. 이건 그냥 자살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출퇴근 체크부터 공지사항까지 전부 스마트폰 앱으로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 앞에서 당당하게 나 기계치요 하고 자랑하면 그건 나 뽑지 마시오 하고 시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매번 대신 출석 체크해줘야 하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붙여주는 거냐? 면접관의 심장을 저격하는 마법의 세 문장이 있습니다. 이 세 문장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가시면 경쟁률이 5대1이든 10대1이든 여러분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돈이나 심심풀이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멘트입니다. 면접관이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젊은 시절 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사랑을 이제는 제 경험을 통해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에서 하는 보육사업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 눈빛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벌러온 노인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훌륭한 어르신으로 보입니다.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키는 대로 배우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혹시 스마트폰 잘 쓰시나요? 업무가 바뀌어도 괜찮으나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배우려는 열정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고 기관의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손주한테 배워서 카카오톡 잘 쓰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누구보다 빨리 배우겠습니다. 이 멘트가 왜 강력하냐? 면접관의 불안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이 어르신은 고집 부리지 않고 우리랑 소통이 되겠구나. 내가 관리하기 편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합격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제 건강은 숫자로 증명합니다. 면접관이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냥 네, 튼튼해요. 무거운 것도 번쩍 듭니다. 하고 말로만 때우지 마십시오. 신뢰가 안 갑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000보씩 걷고 있고 혈압도 약 먹고 120에 80으로 아주 정상입니다.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대면 면접관은 아, 이분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건강하다는 사람보다 100배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끼는 진짜 필살기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면 경쟁률 너무 높아질까봐 걱정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만 아셔야 합니다. 면접장에 가실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작은 수첩 하나 사서 볼펜이랑 같이 들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면접관이 무슨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 수첩을 꺼내서 적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면접 역사상 수첩 들고 와서 메모하는 어르신은 상위 0.1%도 안 됩니다. 면접관이 보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달라 보이겠습니까?
아, 이분은 정말 성실하시구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그 태도 점수에서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실제로 글씨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는 척 끄덕끄덕 하면서 메모하는 그 모습 자체가 면접관에게는 감동입니다. 이 수첩 하나가 자격증 10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면접 가실 때 등산복 좀 입지 마십시오. 등산복에 등산화 신고 오시는 분들 태반인데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놀러 온 사람 같습니다.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깔끔한 셔츠나 블라우스, 단정한 바지 입고 가십시오. 옷차림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수첩 들고 제가 알려드린 세 문장 또박또박 말하는 어르신. 어떤 면접관이 이분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절대 못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끝나고 나오실 때 그냥 휑하니 나오지 마시고 면접관 눈을 딱 마주치면서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오늘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 한 방이 쐐기를 박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면접 끝나면 아이고 힘들다 하고 그냥 나가십니다. 그때 정중하게 인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면접관의 뇌리에 깊이 박힐 겁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 면접은 능력 시험이 아닙니다. 태도 시험입니다. 누가 더 겸손한가, 누가 더 성실한가, 누가 더 말이 통하는가를 보는 자리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은 공무원이 숨겨둔 그 꿀보직, 월 100만 원짜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떨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나는 사회에 기여하러 왔다. 나는 배우러 왔다. 나는 건강하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내년 통장을 가득 채워줄 주문입니다. 자, 이제 면접까지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합격하고 나서 첫 출근 날,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남들보다 돈을 더 챙기고 내년에도 재계약 100% 보장받는 현장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리버리하다가 잘리지 마시고 마지막 4부에서 알려드리는 실전 행동 강령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지막을 놓치면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 뺏기는 겁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무원들이 자기 가족들 챙기려고 꽁꽁 숨겨둔 노인 일자리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29만 원짜리 노예 계급에서 벗어나 월 100만 원을 챙기는 귀족 계급으로 가는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는 필승 대화법까지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칼을 쥐어드려도 여러분이 그 칼을 뽑아서 휘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현실은 단 1mm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추운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일 날이 밝자마자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 그리고 합격한 뒤에도 남들보다 더 대우받는 현장 처세술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입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첫째, 일자리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라 눈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중순에 모집 공고가 뜨면 그때 맞춰서 주민센터에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진짜 선수들은 12월 초 공고가 뜨기도 전에 움직입니다. 내일 당장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딱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내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예비 명단 받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담당자들도 모집 기간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관심 있다고 하는 어르신들 이름을 아름아름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비 명단 혹은 관심자 명단에 내 이름 석자를 미리 올려놓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남들 시작선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은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미리 전화해서 의욕을 보인 어르신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한 통에 1년치 월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둘째, 신청서는 한 놈만 패는 게 아니라 그물망을 던지는 겁니다. 신청서 쓰실 때 1지망, 2지망, 3지망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 부린다고 1지망에만 사회 서비스형 딱 하나 적고 나머지를 비워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벼랑 끝 전술 쓰지 마십시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지망에는 무조건 월급 제일 센 사회 서비스형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2지망에는 시장형 사업단, 3지망에는 공익형을 적어서 보험을 들어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사회 서비스형에서 떨어지더라도 2지망이나 3지망에라도 걸쳐 있어야 나중에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디든 들어가 있어야 일하다가 사회 서비스형의 빈자리가 생기면 거기로 옮겨 탈 수가 있습니다. 아예 탈락해서 집에 계시면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합격하는 게 우선입니다. 셋째, 합격하고 나서 첫 한 달, 1월이 여러분의 1년을 결정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월 개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이 참여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첫 달 출석률입니다. 1월은 춥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몸살 났다, 아이고 춥다 하면서 하루 이틀 빠지십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남들 춥다고 빠질 때 여러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개근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눈에 아, 이 어르신은 비가 와도 나오시는구나, 정말 성실하구나 하는 도장을 꽉 찍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2월부터는 담당자가 여러분을 VIP로 대우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근해야 할 때 담당자가 알아서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 첫 달은 죽었다 생각하고 무조건 나가십시오. 그게 1년을 편하게 지내는 비결입니다. 넷째, 12월에는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1년 계약이 끝나는 12월이 되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아이고 시원섭섭하다 하고 그냥 집에 가십니다. 이때가 바로 내년 일자리를 예약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날 담당자에게 바카스 한 병이라도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덕분에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꼭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담당자의 심금을 울립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맨날 민원 넣고 싸우는 노인들만 보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감사 인사하는 어르신을 보면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발 때 담당자 머릿속에는 여러분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점수가 좀 모자라도 어떻게든 여러분을 챙겨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1,000원짜리 음료수 한 병으로 1,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예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고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 가슴에 잘 새기셨습니까? 2026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 29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받고, 남들 빈손으로 나올 때 실업급여 900만 원 챙기고, 남들 무시당할 때 반장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는 삶. 이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복지 혜택,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악착같이 챙겨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실업급여, 면접의 기술, 그리고 선착순 전화 전략까지 이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2026년 복지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난과 무지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똑똑하고 강한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저 강도훈이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놓은 꿀 보직 정보, 부자들만 아름아름 챙겨 먹는 복지 혜택, 제가 가장 먼저 파헤쳐서 여러분 밥상 위에 떠먹기 좋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꼭꼭 씹어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 친구분들에게 야, 강도훈이 유튜브 보니까 돈이 쏟아지더라 하고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친구도 돈 벌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잘 살아야 경로당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밥 한 끼 사면서 어울려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이 아까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목이 잠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댓글로 덕분에 합격했다, 덕분에 100만 원 벌었다 하는 소식 전해주시면 저는 쉰 목소리도 훈장처럼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저 강도훈의 투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썩은 관행을 뒤집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더 돈 냄새 나는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킵시다. 감사합니다.